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D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주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를 고발했었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로 이 업체를 신고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 등 사자 공동 성명서를 통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고 강력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임대료 인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연 2%대의 저리로 주택 도시자금을 융자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5%의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30년의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부실 시공으로 인해 하자보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분양 전환 시에도 건설 원가가 아닌 현재의 부동산 가치가 반영된 감정가를 적용해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관계법령 및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은 전년 대비 5%를 초과치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이를 무시하고 상한선인 5%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재계약이 지연되거나 미뤄질 경우 계약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임차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체료 부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연 2.5% 이내 임대료 인하를 비롯한 국회에 부당 임대 조건 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3일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KDN 유희광입니다. 2023년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일대에 잠실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깁니다. 또 영동대교 일부 구간을 지하로 빼서 지상에는 서울광장 2.5배 규모의 보행광장을 만듭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지하 6층 규모의 철도 노선 7개가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국내 지하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KTX 동북부 연장, 위례에서 신사선 등 삼성역을 경유하는 5개 철도 노선이 새로 지나게 됩니다. 또 복합환승센터 지하 1층에서 2층에는 전시장과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과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대전 중앙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청년몰이 조성됐는데요. 한화 이글스의 협력으로 야구를 테마로 한 문화와 쇼핑 등이 융합된 스포츠펍 청년구단이 개장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8일 중앙 메가프라자에서 청년구단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장식은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성공 기원 메시지 작성 등 이벤트와 청년 창업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개장식 후에는 청년 버스킹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예비 청년 상인들을 모집한 청년몰은 그동안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과 타 시도의 모범 사례 견학 등을 거쳐 이날 개장하게 됐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00만 이상 광역지방정부 구성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또 읍면동 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 지사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국가 혁신의 핵심 이슈, 주권자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지사는 또 광역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분권 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6기 3년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서남권 추모공원과 정읍 장학숙개원 등
시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은 28일 지난 3년 시민 행복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100년 정읍의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펼쳐놓은 사업들을 안정된 시정 바탕 위에서 추진 완료해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일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공감 행정 추진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임기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형 첨단 과학산업, 선도도시, 사계절 토탈관광 실현 발판 다지기,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강한 농촌 건설에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남은 1년도 변함없이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그런 기초 작업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민선 6기에 들어 749억 원이었던 부채를 조기 상환해 49억 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로 지역개발 사업 투자가 가능토록 했고 KTX 개통으로 선악관 물류, 교통, 관광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다졌습니다. 이에 민선 6기는 선악권 추모공원과 정읍 장학숙회원, 시립미술관 개관, 안전통합간지센터 구축,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준공, 브랜드 콜택시 출범 등을 통해 시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초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검도인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됐는데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25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 검도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9개국 2,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초등부와 청소년부 등 단체전 9개 부와 개인전 8개 부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비지원금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참가 선수단이 최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 총 9개국 200여 명의 해외 선수단이 참가하여 국제대회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 속의 전라북도와 남원을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